둘이 살면 재미없어요. 핵심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 개모임을 만들어서 계속 여행을 다니자. 옛날 추억만 계속 파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돈으로 행복해지기 위한 돈 인문학 토크쇼 돈은 머니! 네, 안녕하세요. 금융과 행복 네트워크의 의장 정은영입니다. 법무가 승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세 은퇴연구소의 김동엽입니다. 한국금융복지정책연구소 박원주입니다. 벌써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제 조금 더 좀 블링블링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은퇴 후에 놀 친구 몇 명이나 있으세요? 아니, 남자분이니까 먼저 말해보세요. 확실하게 한 명은 있어요. 와이프? 아니, 혼자 생각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 이렇게라도 이렇게 광고를 해놔야 한 번이라도 덜 쳐다보지 않겠어요? 중요합니다. 저는 친구는 좀 많이 만들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안 심심하려면. 그래서 저희 고등학교 동창들이 한 3, 4년 전부터 만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모여 있으면 다른 친구들도 부러워서 막 이제 붙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개모임을 만들어서 계속 여행을 다니자. 얼마 전에 제가 아는 교수님이 남미를 한 달 동안 여행을 갔다 왔는데 인상 깊었던 팀이 그 여고생 동창들이 왔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 집에를 안 가고 다시 다른 나라로 가더래요. 제가 말하는 이상향이 그거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동창들을 챙기고 있는 그럼 중입니다. 준비가 좀 되고 있는 거네요. 네. 저는 지방 부산이 내서 네. 고등학교까지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공감대가 비슷한 일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공감대가 잘 형성이 안 돼서 되게 멀어진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초등학교 친구를 아직도 5분이 똘똘 뭉쳐서 여행 다니시는 모습을 보니까 잃어버렸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를 좀 찾기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시간 투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추억만 계속 파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공통점이 있어야지 앞으로 나가지. 저는 초등학교 친구들을 한 5, 6년 전에 이제 그 뭔가 조성이 돼서 만나기 시작했거든요. 삶의 활력이 엄청 많이 일어나는데 자주 못 만나지만 이 친구들이 이제 쭉 가서 은퇴 후에 만난다면 굉장히 좋은 관계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왜 저희 첫 번째 시간에 종교 얘기 하셨잖아요. 저희 엄마가 사실은 이제 60대 초반에 우울증을 심각하게 앓으셨어요. 교회 나가시면서 새벽 기도 시작하시면서 10년 동안 너무너무 재밌게 거기 안에서 그분들하고 막 뭐 놀러도 가시고 봉사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또 종교 생활에서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도 은퇴와 관련해서 되게 좀 좋은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한번 우리 변호사님은 아무래도 황혼이혼도 많이 다루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른 걸 다 갖추어도 이 가족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이제 아무래도 부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열심히 일하는 남편이 이제 은퇴하면 나에게 돌아와서 나와 놀아주리라 이렇게 기대하잖아요. 근데 또 남편은 남편대로 나만을 위한 삶을 보내고 싶다는 니드가 있어서 실제로 부부가 항원에 같이 뭔가를 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막상 은퇴해가지고 같이 놀자는데 재미가 없는 거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부부가 이제 은퇴 생활을 같이 잘 나누려면 미리 좀 공감대를 만들어내야 되고 취미 생활 좀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아까 정 회장님 뭐 귀촌해가지고 막 텃밭에 뭐 하고 싶다 하는데, 취미가 안 맞아요, 저는. 근데 남편은 또 그러고 싶지 않거나 반대로 부인은 나는 도시가 좋아. 난 내가 살고 싶은 것은 백화점 옆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네. 많고 그런 문제를 사전에 좀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마음 맞는 여러 부부가 같이 사는 걸 저는 되게 지향해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둘이 살면 재미없어요. 둘이 사는 것보다 그래서 지금도 부부끼리 만나는 모임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금 같이 잘 지내고 있는 부부끼리 그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은퇴 이후에 같은 비슷한 곳에서 같이 공유해서 같이 늙어가자. 부부끼리 사는 것보다 그게 더 재밌을 것 같은 그게 이제 거예요. 일본이나 외국 같은 맞아요. 데 일본은 이제 컬렉티브 지금 많이 하우스가 되게 시작되고 많이 한 있죠. 북유럽 같은 데나 이런 데는 보면 이제 코하우징이라고 해서 이제 집안은 잠만 자고 식당이나 이런 것들은 공동주거 공간에 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같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10년 정도가 지나면 전부 70, 80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활력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젊은 사람은 좀 껴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같이 고민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공동으로 쓰는 공간들 같은 것들을 컬렉티브 하우스에서는 젊은 애들한테 개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류를 만들어내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이게 항상 우리가 주거를 고민할 때 내 마음 맞는 사람들하고만 같이 살아야지 라고 하면 그게 또 폐쇄적인 게 돼버렸을 때 또 문제들이 또 생기니까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뭐 어떻게 펼쳐질지 잘 모르는 삶이라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또 장단점도 찾고 또 부부관계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고 하는데 같이 할 때는 같이 하고 따로 뭔가 하고 싶다고 할 때 서로가 인정하고 이런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건강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세 가지가 다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사실은 다 잃는 무용지물 거죠. 같아요. 건강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됐을 때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이익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네. 건강검진. 네. 사람들이 건강검진 돈 많이 든다고 생각하는데 국가에서 해주는 건강검진을 보면 내가 71년에 태어났다, 홀수에 태어났다 그러면 대부분 홀수에 암검진을 받을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잘 모르시고 잘 안 받으시고요. 건강검진을 받아서 질병이 나오면 치료비는 추가로 더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으시는 분들하고 안 받으시는 분의 가장 큰 갭은 뭐가냐면 병치료 기간의 차이가 나요. 병상에 있는 시간하고 그렇지 않은 시간의 차이는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팁 하나 드리면 이제 건강검진 제가 지난달에 받았거든요. 그때 건강검진 갈 때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받잖아요. 그래서 받다가 사인을 뭐 하나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뭐냐고 봤더니 이게 나 하다가 용종 같은 게 조그만 게 나오면 잘릴 수도 있다라고 해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물어봤더니 괜찮대요. 근데 이게 혹시나 건강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분들은 이게 건강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수술이거든요, 이게. 건강검진 할 때 나온 거 떼면 그러니까 칼이 들어가는 뭔가 잘라낸 것들은 다 수술로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증권 같은 걸 딱 꺼내서 수술 특약이 가입돼 있는 증권을 딱 꺼낸 다음에 그 보험회사에다 청구를 하면 돼요. 아 진짜요? 그 일일이 가지 않고 네. 스마트폰 앱으로 많이 나오나요? 앱으로 진단서 이렇게 사진 딱 찍어서 보내시면 그냥 나와요. 저 아마 어딘가는 걸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이야기해드리면 꼭 뒤에 와서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작년에 한 것도 되나요? 저 보험 청구 기간이 옛날에는 2년에서 3년으로 늘었어요. 네. 일단 모르시면 청구를 해보는 거예요. 청구하는 건 내 마음이고 보험금을 주는 건 보험회사 마음이긴 하지만 청구조차도 안 하면 못 받으니까. 건강검진 얘기하셨는데 비슷한 맥락에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아까 100세 이상 인구 되게 생각보다 많다고 했잖아요. 100세 이상 인구가 어디에 많은지를 살펴봤더니 어디에 많을 것 같아요? 시골 아니에요? 건강검진을 잘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서울과 경기도에 거의 대부분이 있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 맑고 공기 좋은 시골에서 사람들이 오래 살 거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도시더라. 근데 도시에서 왜 오래 사는 사람들이 많느냐를 봤더니 건강검진 이렇게 접근성이 높은 사람들이 오래 살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한 수명을 오래 살려면 건강검진이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인 거죠. 건강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잘못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가족관계 전체가 맞아요, 변화가 돼요. 맞아요. 그렇죠. 중증 질환 걸려서 간병인을 한 명 쓰게 되면 보통 하루당 8만 8만 원에서 원에서 10만 10만 원 원.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한 달에 24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면 240만 원 정도 소득이 안 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부모님을 봉양을 하기 위해서 직업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60이라도 부모님이 살아계신 경우가 상당분이 많죠. 많은데 부모님을 60 넘어서 간병해야 되는 경우가 또 나오거든요. 거기다가 자녀가 독립 안 하고 있으면 소위 말해서 더블 케어 문제가 또 생기면 그래서 그 문제들 때문에 가족 관계가 이렇게 멀어지는 경우거나 힘들어지거나 깨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갑자기 뭐 모셔야 되는 상황이 돼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형제지간에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거 잘 안 하고 저희가 실제로 다툼이 좀 있었던 게 이제 어머님이 쓰러지셨는데 어머님이 예금 자산이 다 써버리고 병원비 써버리고 집 한 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집 한 채와 관련해서 이걸 처분을 해서 병원비에 투자를 하자는 자녀와 그렇지 않다는 자녀가 있고 그러면 이제 그 보살피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돈만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쟁이 돼서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이 의식이 잘 없으시고 판단 능력이 없으시니까 이제 성년후견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허락을 받으면 그 집을 처분해서 병원비로 쓸 수 있게 이렇게 절차를 좀 밟아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제 정신이 없으시니까 처분을 못 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럴 경우에 이제 사실 성년후견 신청하는 것도 결국에는 소송 직전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 분쟁이 많고요. 또 이제 치매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간병을 하다 보면 자녀들 사이에 어떤 분쟁이 생기냐면, 우리 부모님이 분명히 현금이 얼마고 뭐가 있었어. 근데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 근데 간병하는 그 친구는 자꾸 옷을 좋은 걸 입고 다니는 것 같고. 이렇게 자녀들까지 또 분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 말씀드리면 성년후견이라는 제도를 좀 활용해 보시는 거 적극적으로 해봐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치매 이야기하니까 이제 일본 쪽에서는 그 치매 환자 엄청 많잖아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치매 환자는 자기 돈이 어디 있는지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그걸 알고 있더라도 함부로 처분할 수가 없는 문제가 또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일본에 지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그렇게 잠들어 있는 자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국가 차원에서도 문제가 맞아요.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성년후견인 제도가 됐든 뭐 신탁 제도가 됐든 가족 간의 사전 협의가 됐든 그 부분에 대한 사전의 관계 내에서 원활할 때 좀 미리 협의를 해놓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같아요. 건강과 관련돼서는 닥쳐서가 아니라 핵심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치매보험 요즘에 엄청 많이 들잖아요. 근데 자신의 치매보험을 자신이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자기가 나중에 청구를 받을 땐 자기는 그 의사결정을 하기가 힘든 경우가, 그래서 반드시 대리 청구인 제도나 이런 제도를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이제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강과 관련해서는 경제적 문제, 관계적 문제 뭐 여러 가지와 다 얽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나는 그런 일이 없다고 아니라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이거 유튜브 방송이 널리 좀 알려줘야 되는데요. 많이 이런 좋은 고급 정보를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네. 그 모든 게 있어도 이 건강을 잃고 가족 간의 이 돈 문제가 잘 원활하지 않으면 관계는 100% 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융복합적인 어떤 이 조정이라는 것이 은퇴 후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할 것, 냉정할 것, 경제적 문제에 대한 상태를 파악을 잘할 것, 뭐 꼭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도 다음 세대에 가치 있는 일들을 할 것, 이런 이야기들로 잘 나눠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부부끼리 사는 것보다 그게 더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지난달에 받았거든요. 우리 이거 유튜브 방송이 널리 좀 알려줘야 되는데요. 많이 이런 좋은 고급 정보를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